오늘 또 소식으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는데 K-뷰티가 좀 약진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게 뷰티 앤 퍼스널이죠. 이게 생활용품 거기 10에 100에 탑 100에 1위가 한국의 메디큐브가 10개 제품이 랭크가 돼가지고 1등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가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메디큐브가 1등을 했다. 2위는 미국에 있는 세라비라는 회사가 있고요. 3위가 또 바이오던스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 아모레 쪽의 브랜드죠. 라네즈, 그 아누아, 이거 인디 브랜드 쪽. 요 세 개가 가지수가, 세 개의 가지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는 탑백에서 또 메디큐브가 또 1등을 했네요. 아누아가 1등을 했고, 이런 부분이고, 도브,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렉스가 들어왔네요. 이게 아모레 쪽에 인수한 인디 브랜드 쪽이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된다면, 홈페이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아마존 홈페이지 한번 갖고 왔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킨케어라고 일단 검색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광고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두 번째 단. 여기 보니까 바이오던스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딱 올라갔습니다. 이 종합 추천 이 상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다 판매는 메디큐브가 들어왔네요. 국내 인디 사이드죠. 인디 브랜드죠. 아누아가 여기 또 들어왔고요. 아누아가 또 있네요. 밑에 쭉 보시면은 닥터 앤, 엔시아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닥터가 또 있고 스킨 천사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 인디 브랜드. 인디 브랜드가 꽉 잡고 있네요. 아무튼 국내 제품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메디큐브하고 라네즈, 아누아, 커스렉스 이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수주를 받게. 얘들은 상장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코스맥스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는 1분기 때 약간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볼게요. 코스맥스. 일단 화장품 원료 ODM을 공급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설비는 중국에 있고, 중국에 여러 가지 한 두 군데 있죠.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이 중에서 이 한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이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인디 브랜드 쪽에다가 원료를 공급하고 화장품, 완제품을 이제 공급해준다.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쪽이 그거고, 중국은 현지 로컬 브랜드를 좀 노리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스킨 쪽 카테고리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색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비싼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좋은 점이 있다면은 중국 만성적인 적자였거든요. 설비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 미국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미국은. 근데 올 연말에 증권가에서는 BEP까지 가는 거 아니냐, 손익분기점은 터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내년 정도는 흑자 전환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지금 미국 매출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쵸? 중국도 많이 올라가고 한국도 괜찮고요. 여기서 동남아시아 쪽은 매출액이 역성장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쪽하고 그 이슬람교, 그 동남아시아 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종교 행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금식이죠. 라마단 금식 기간, 게 한 40일인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라마단 기간이 1, 2분기에 이렇게 분산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음력인데, 올해는 2월 달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전년 대비 올해 1분기는 좀 역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2분기부터 괜찮으실 거예요. 올해는 라마단이 끝나니까. 지난해는 2분기에 라마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2%씩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씩 고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영업이익이 본질적으로 이제 10%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천연물질을 계속적으로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날의 검이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지 못한 그 연구개발비 그 탓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시를 보면 뭐 매달마다 뭐 특허 물질 개발했다고 그래서 계속 올라와요. 그것들이 이제 코스맥스의 힘이겠죠. 매출 성장은 좋았는데 영업이익 성장이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 이건 역시도 어떤 거냐면은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 고객의 화장품 브랜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초기 생산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저하가 되겠죠. 그쪽을 위해서 뭐 생산 라인도 약간 돌려야 되겠고, 그리고 개발도 해야 되겠고, 샘플링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매출액이 터지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가 올라갔네요. 판관비는 그대로인데 매출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EPS는 1분기 때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라갔네요. 지난해가 좀 부진해가지고 순이익은 좀 괜찮네요. 순이익 방어는 좀 했습니다. 보니까. 네, 지난해가 부진해가지고 올해는 좀 기조 효과 때문에 좀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전망을 좀 볼게요. 1분기 때는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지난해 이렇게 됐는데 인도네시아가 일단 실적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쪽 측면에 얘기해 된다면 3분기 때는 작년도 7%였는데 올해 증권가는 8% 정도. 그렇죠. 7%였는데 8% 수익성 개선.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도 14% 정도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 3분기 때, 4분기 때가 좀 크게 올라갈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사업 쪽에서는 선크림 성수기가 도달되고요. 미국 쪽에서 손익분기점 도달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 매출액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매출액이 1분기 때 46%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 이거는 미국의 그 로컬 브랜드 쪽에서 뭔가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이건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이건 어느 정도 고객사가 주문량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그 추세를 맞추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2분기, 3분기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는 지금 1분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그동안 적자, 고질적인 적자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은 지금 코스맥스가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코스맥스가 지금 주가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OEM 기업 중에서 3대 OEM 기업이 있잖아요. 한국콜마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코스맥스하고 지금 성장률이 제일 안 좋았어요. 1분기 때. 그래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려면은 진짜 실적이 이렇게 2분기 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기존에 믿었던 코스맥스의 위상을 주가로 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떨어진 것도 반도체가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K뷰티가 지금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2분기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수출 데이터하고 5월달 수출 데이터를 제가 확인했는데 거의 뭐 평균 50%씩 올라갔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 거기에 이제 OEM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2026년도도 매출, 역대 최대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그쪽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지금 K뷰티 핵심 브랜드사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유럽 오프라인 시장 확대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거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아마존을 중심으로 갔잖아요.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를 했어요. 유럽도 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반반, 50대 50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걔네들의 화장품을 고를 때 그 인종이 좀 다르고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너무 다양하잖아요. 흑인도 있고 유색인도 있고
그쵸. 피부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쉽게 화장품을 사지 않고요.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피부에 맞는 거를 고르는 습관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 규모가 85대 15예요. 그만큼 오프라인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인디 브랜드들, 핵심 브랜드사들이 지금 미국의 오프라인 쪽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뭐 세포라라든지 세계적인 그 울타 뷰티 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올리브 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침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적 매출 파이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법인 성장, 미국 법인 수익성 개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네요. 한국 평택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600억 정도 스킨케어 라인을 추가하겠다. 스킨케어가 마진이 좀 높아요. 색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고객사의 주문량이 증가하니까 이쪽을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의 주문을 기반으로 한 증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 쪽의 신공장 가동이 좀 나오고요. 캐파 1억이 2.3억 개, 1억 개에서 2.3억 개 이렇게 돼 있고, 연초 인수한 뭐 케미노, 뭐 이탈리아 ODM 기업도 있네요. 그것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자회사가 많아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서 하나씩 다 따져보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도 네,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함께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8%씩 올라간다면 이건 괜찮은 거네요. 이 정도는. 연간 EPS 성장은 영업이익 성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연평균 17%씩 올라가고, 자,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제시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시한 게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보수적으로 제시한 게 맞아요.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연평균 17이면은 그 성장률보다 좀 낮은 목표 PR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목표가는 20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걸 PR로 환산하니까 16 정도가 돼서 성장률과 비슷한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수하게 되면은 뭐 38% 정도. PR이 11.6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코스맥스는 과거 PR 박스권에서 보면은 저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것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박스권에 보면 한 18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항상 목표 PR을 18을 줬는데 18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8을 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16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합니다. 16 정도 되면은 잘 준 거예요. 보수적으로 준 걸 잘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3.4 정도 주네요. 뭐 그래서 저 목표가가 PBR로 만약에 환산을 하게 된다면 3.4.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자산가치 대비 3.4 정도 괜찮네요. 그러면은 요거 20만 6천 원 한번 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20만 6천 원이면은 이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과거에 올라갔던 거 보면은 20만 6천 원, 20만 6천 원이면은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12월 포워드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2026년도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냥 내년도는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맥스가 그동안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좀 실망시킨 실적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항상 거기에 좀 걸맞는 실적이 안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어요. 그 중국 공장은 지금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고, 이번에는 미국 공장만 흑자 전환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좀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주가가 좀 제대로 이 PR을 좀 제대로 받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도가 없어가지고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아무튼 코스맥스였습니다.